2017 수능이 신유형의 고난도, 게다가 긴 지문까지 출제되며 작년과는 달리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의 구체적인 난이도 그리고 출제 경향은 어떠했는지 광주 숭덕고 장광재 진로진학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올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참 어렵다는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로 어려웠었나요? 어제 실시된 수능 시험을 분석해 보면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다소 어렵게 출제된 시험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금년에 실시된 6월과 9월 모의평가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금년 6월과 9월 모의평가 1등급 기준 점수가 90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1등급 점수는 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 과목이 6월, 9월 수준에서 1등급 점수가 결정된다면 문이과 모두 국어에서 아마 전질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학인데요.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보면 가형, 나형 모두 6월, 9월 모평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고난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늘어나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1교시 국어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1교시 수학 과목에 더 큰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영어도 일정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영어 과목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된 과목인데요. 금년 영어 과목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과목도 작년보다 조금 어렵거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작년보다 조금 어려워서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과는 달리 조금 올해는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험생들은 입시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혹시 가채점한 결과 내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원점수는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하락할 것 같고요. 그러면 원점수에 의한 지원 가능 점수도 덩달아서 하락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점수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내 점수로 수시에 지원할 대학이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이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시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수시 논술이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정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시 전형에 집중해야 될 학생들이 따로 있을 텐데, 이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학별고사는 크게 논술과 면접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능 직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경희대학교나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등이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학은 거의 27일 이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때문에 네. 따로 긴 시간 동안 준비할 여유가 많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각 대학에서 실시한 모의고사나 전년도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심층 면접의 경우도 대학에서 공개한 사교육 영향평가라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작년 면접에서 어떤 문항을 출제했는지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3 교실 뒤에 칠판마다 붙어 있는 이른바 종이 배치표에 한창 수험생들이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치표는 믿을 만한 자료인가요? 네,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면 각 기관별로 흔히 말하는 배치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치표가 기관별로 아주 상이합니다. 크게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하더라도 기관별로 10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의 수준을 파악한 후에 내 수능 점수를 각 대학별 점수로 변환을 시켜서 내 수능 점수가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를 살펴본 후에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울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3년의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는 뭐 인생의 목표가 아닌 과정이지요. 사실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수험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본인이 가는 대학에 합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 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수능의 난이도 그리고 추후 입시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숭덕고 장광재 진로진학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